안녕하세요. 자, 6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중요도로 따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보다는 중요도가 다소 조금 떨어집니다. 특히 이 뮤터블이라는 선언은 중요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요. 자, 이 이스프릿이라는 키워드와 뮤터블 키워드에 대해서는 예제만 보면 그냥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 한 번은 그래도 언급을 해드리면, 자, 명시적 호출만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이스프릿으로 선언이 되면 명시적 호출만 허용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 예제 보면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바로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이 이스프릿이라는 키워드가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예제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생성자를 갖다 선언하는 데 있어서 이스프릿이라는 키워드를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이스프릿이라는 키워드는 AAA라는 생성자가 그 명시적으로 호출될지언정 무시적으로 호출되는 것은 내가 막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은요. 자, 일반적인 객체 생성 방법이죠. A1이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생성하면서 10이라는 인자값을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겠다. 자, 생성자 호출 문법입니다. 요 부분이, 그죠?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고 있는 거죠.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C++ 스타일의 초기화 문법이고 이것은 C 스타일의 초기화 문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얘와 얘는 완전히 같은 문장은 아니고, 자, 이 문장은 묵시적으로 이렇게 형변환이 되어서 객체 생성이 완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생성자가 호출되는 방식이 이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묵시적으로 변환이 되어서 호출되니까 이 경우에는 객체 생성 과정에 있어서 이 생성자를 묵시적으로 호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컴파일을 해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묵시적으로 호출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생성자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프릿 키워드를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가 상당히 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바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대입변산에 대한 그 생각이 이렇게 좀 관대하지가 못하죠. 이거하고 이거를 갖다가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A1 객체를 생성과 동시에 10으로 초기화 하겠다라고 읽습니다. 보통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랭귀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걸 보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타입이 다른데 어떻게 대입이 가능하냐, 그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어떠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냐, 잘 이해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혼란스러운 그 문장을 피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이스프릿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적절히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있는데 그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어렵지 않죠? 자, 뮤터블, 이건 더 어렵지 않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법적 구조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용하지는 않아요. 모든 문법이 항상 유용한 건 아닙니다. 컨스트에 예외를 둔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setData라는 함수가 상수화되어 있으니까 멤버 변수의 조작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vel1, vel2 값, 멤버 변수 값 조작하는 거 불가능할 겁니다. 컴파일을 해보면은요, 에러가 한 군데서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여기서부터밖에 발생이 안 됐죠. 뮤터블 선언이 되어 있는 vel1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const로 선언이 되어 있는 함수 내에서 얘는 멤버 변수의 조작을 허용 안 하는 데 있어서 예외로 두겠다. 즉, 상수 함수 내에서 얘는 조작해도 가능한 멤버로서 선언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별로 안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선언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그럴 바에는 컨스트 키워드 그냥 쓰지 마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아니면 얘네 둘을 갖다가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는 컨스트로 또 하나는 컨스트가 아닌 형태로 함수를 갖다 분리시켜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뮤터블이라는 키워드, 그 비전스트루스럽이 프로그래머에게
또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된 문법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사용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내용은 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OOP 프로젝트 3단계, 4단계 정리 한번 해드리면, 그 이번 장 말고요. 5장에서 여러분들 복사생성자 공부하셨죠? 어카운트 클래스를 갖다가 우리가 OOP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사생성자가 명시적으로 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도 제공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복사를 하도록 복사생성자 정의하시고요. 호출되지 않는데 뭐하러 집어넣느냐. 그래도 넣는 것이 좋은 그 코딩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컨스 키워드의 중요성 아셨죠? 이거 언제 사용하는지도 이해를 하셨죠? 우리가 만든 예제에서는 그 OOP 프로젝트에서는 컨스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붙여줄 수 있는 부분에다가는 다 붙여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로 이끌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3단계 프로젝트에 더 가치를 두실지 모르지만 제 경험상 이 컨스 키워드 붙이는 거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습관화 안 되면 멤버 함수를 컨스 키워드를 붙여서 상수화하는 거 습관화 안 되면 절대 못 붙입니다. 결국 프로그램이 덜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붙이는 습관을 들이셔서 그 예제를 갖다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에서는 제가 컨스 키워드를 100% 다 붙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컨스 키워드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 붙이면 여기저기 막 붙잖아요. 많이 붙죠. 그래서 가독성을 좀 떨어뜨린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보니까 제가 일부 그 안 붙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붙이는 습관을 들여서 그 책의 낙서를 좀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장 마무리 지었고요. 7장, 8장 내용들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저도 그만큼 또 긴장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